사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외모 가지고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나와. 안녕하세요. 심리학 꿀팁 박기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실명 공개를 안 하고 있었는데 박량이나 박기량이나 매한가지 아닌가 싶어서 실명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치어리더 박기량 그분이랑 동명이인 맞아요. 제 나이대 구독자분들은 아마 선풍기 아줌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성형 중독과 부작용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2018년도에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그런데 심리학 채널에서 왜 성형 이야기를 할까 궁금하시죠? 사실 이 선풍기 아줌마는 어떤 심리장애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 심리장애는 뭘까요? 이 심리장애는 신체 변형장애라고 해요. 신체 이형장애, 신체 추형장애 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의 이름, 신체 변형장애, 이 말만 들으면 약간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질병, 장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심리에 기반한 장애입니다. 그러면 이 신체 변형장애라는 게 뭘까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단 사례를 같이 보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어딘가에 사진을 띄우겠지만 이 사진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데니 보우맨이라는 남자 잘생겼죠. 그런데 밑에 자막을 보시면 데니 보우맨 has body dysmorphic disorder라고 써 있을 겁니다. 이 body dysmorphic disorder는 신체 변형 장애의 영어 표현이에요. 이 데니 보우맨이라는 사람 말고도 신체 변형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은 다 본인을 되게 끔찍하게 못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겸손하게 내가 잘생겼어 막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나 너무 추하게 생겼어 이 수준이에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내 외모가 너무너무 싫고 혐오스러워가지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형이나 어떤 개선을 통해서 자기의 외모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체 변형장애는 심리장애죠. 그러면 성형을 하면 이 신체 변형장애가 없어질까요? 내 추악했던 외모가 사라지니까? 안 없어지지. 계속 살아있습니다. 신체 변형장애는 심리장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선풍기 아줌마 성형 전에 못생겼나요? 우리가 봤을 땐 굉장히 이쁘죠? 이 데니 보우맨이라는 남자 못생겼나요? 아니에요. 굳이 이렇게 잘생기고 이쁜 수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봤을 땐 전혀 외모에 문제가 없는데도 이 사람들은 계속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성형을 합니다. 심리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성형을 하는데 해도 문제 해결이 안 돼. 왜 그럴까요?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이 신체 변형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어떤 내 신체적인 결함을 하나 발견을 해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땐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근데 본인들은 여기에 꽂혔어. 그래 꽂히고 또 반복적으로 강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성애 이야기하면서 DSM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이 정신진단 기준. 그런데 이 DSM에서 신체 변형장애는 강박장애의 하위 분류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강박증이라는 거예요. 강박증 환자들 보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강박증 환자랑 밥을 먹고 있어. 식당에서 밖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딱 나 집에 문을 안 잠그고 온 것 같아. 나 지금 집에 가야겠어. 이래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그래 불안할 수 있지. 걱정될 수 있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서도 좀 지나치다. 집착적이다. 강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이 신체 변형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외모 가지고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나와. 아무튼 눈이 작다고 놀림을 많이 받고 또 어떤 친구는 입술을 가지고 놀렸어요. 입술이 어떠냐면은 제가 말을 안 하고 그냥 무표정으로 이렇게 있으면 윗입술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놀리는 거야. 입술이 안 다물어진다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 꽂혀가지고 나 눈이 너무 작아. 콤플렉스야. 입술이 올라가 있어. 입술 어떻게 해야겠어. 이래서 눈을 째야겠다. 입술을 어떻게 다무는 수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꽂히면 신체 변형장애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면 비대칭이 너무 스트레스인 신체 변형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우리는 다 안면이 비대칭이죠. 뭐 여기랑 요 얼굴이랑 요 얼굴이랑 같은 사람이 어딨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것 좀 고쳐주세요. 대칭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뭐 로봇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공학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수술을 해도 이게 안면 비대칭이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 변형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성형을 아무리 해도 어떻게 만족이 안 돼요. 이미 다 하고 뭐 남들이 봤을 때, 선생님이 봤을 때 아주 성공적인 수술이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뭐, 여기 턱이, 여기 턱보다 뭐 0.1mm 더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떡하죠? 안면 비대칭이 아직도 남아있는걸요? 이런 식인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는 강박증이라고. 이 0.1mm 못 견딥니다. 그래서, 수술을 다시 해. 근데 수술을 다시 하면 나아질까요? 뭐, 물론 조금 더 개선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 그 의사 선생님이 로봇 만드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은 어떻게든 또 이게 또 완벽하지 않게 남아요. 그러면은 또 수술을 하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강박적으로. 이렇게 성형 중독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얼굴 성형 이야기만 했는데, 이 신체 변형 장애는 얼굴 성형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얼굴 변형 장애 이렇게 이름이 됐겠죠. 근데 바디 디스모픽이죠. 아무튼 그래서 사진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디다가 또 띄울까 나중에 결정하겠지. 뭐 아무튼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진은 러시아 남자 사진이거든요. 근데 딱 보면 어때요? 어디에 꽂혔어요? 이두에 꽂혔죠. 이두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저렇게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이 남자는 뭘 했냐면은 이두에 계속 기름을 넣었어요. 이두가 얇은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성형 중독자처럼 어때요? 이두를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크게 만들고 또 기름을 뭐 살짝살짝 이렇게 넣었어도 다시 팔이 얇아질까봐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아까 강박증 환자 어때요? 문이 문이 열려 있을까봐, 내가 문을 안 잠그고 왔을까봐 불안하죠.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을 확인하러 갑니다. 내가 짠 건지 안 짠 건지 확인하러 가요. 이런 행동을 하죠. 불안 때문에. 강박증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비효율적인 행동을 할 때 일어납니다. 이 남자는 어때요? 내 이두가 얇아질까봐, 내 이두가 뭐 어떻게 더 이상 이제 커지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한 게 뭐예요? 기름을 넣는 거지. 자, 오늘 여러분 신체 변형 장애에 대해서 잘 알게 되셨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얼굴이나 신체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하는 성형수술을 반대하진 않아요. 오히려 하라고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당신이 정말 고통스럽고 이 컴플렉스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렇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든지 해라. 이런 게 제 입장이거든요. 그게 더 심리적으로 건강하니까 저는 여러분의 심리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그렇게 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이게 잘못해서 꽂히면, 컴플렉스가 지나치게 심해지면, 그리고 컴플렉스가 이 강박증으로까지 발전이 되다 보면은 이렇게 신체 변형 장애, 무서운 신체 변형 장애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염두에 두시고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